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사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쪼꼬명리 그 사주가 만들어지는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사주가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다고? 네, 공식이 있습니다. 연간하고요, 월주가 한 묶음이고요, 일간하고요, 시주가 한 묶음이에요. 제가 가지고 온 것처럼 연간이 정해지면 올 수 있는 월주가 이미 12개로 정해집니다. 또 일간이 정해지면 함께 구성될 수 있는 시주가 역시 12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간이 뭐냐, 일간이 뭐냐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이 사주가 진짜 사주인지 가짜 사주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이 연간하고 월주가 함께 묶이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둔월법이라고 하고요. 일간하고 시주가 함께 묶이는 공식을 둔시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진짜 사주하고 가짜 사주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주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주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주 명리학과 관련된 글을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주쟁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가 찾아가서 사주를 탁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사주쟁이가 화를 내는 거죠. 왜 죽은 사람 사주를 가지고 와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냐?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아는 방법도 있어요. 사주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연도를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에 함께 딸려오는 소재가 어디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사주를 가지고 와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문제를 하나 좀 내볼게요. 자, 제가 사주를 2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똑같은 갑자년 사주입니다. 1번, 2번 모두 병호 1 을미시 사주죠. 같아요. 뭐가 다르냐 보면 1번은 월주가 병자월주고 2번은 갑자월주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사주는 뭘까요? 바로 2번입니다. 왜냐? 제가 아까 연간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월주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연간이 간목이다. 그런데 자월에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병자월로밖에 구성이 안 됩니다. 무조건 병자월로만 구성될 수 있다. 이 공식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육식갑자 차순입니다.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쭉쭉쭉 가잖아요. 그래서 갑자부터 개까지 60간지가 있어요. 연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 육식갑자의 차순 중에 일정 부분이 오고요.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 차순이 그대로 시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공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공식을 참고로 제가 초반에 둔월법 그리고 둔시법이라고 했는데 이 공식의 다른 이름은 월두법 그리고 시두법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공식을 알려면요, 일단 이 진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진토가 이 공식의 기준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영상에서는요, 명리학의 3대 고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적천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적천수. 이 적천수의 계수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등용이윤 사신. 직역을 제가 하면요, 개수가 등용, 용을 얻으면 능히 만물을 윤택하게 해서 기운을 변화시키는 공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의역을 해야 됩니다. 의역을 하면 천간의 개수가 진토에 뿌리를 강하게 내리면 능히 생명수가 되어 만물을 크게 키워낼 수 있다, 크게 키워내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진토라고 하는 지지의 간지를 보면 지장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을목, 개수, 무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이 진중 개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천간에 있는 개수가 지지의 진토를 갖게 되면 막강한 힘을 드러낸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진토가 간지 중에서 가장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 중기인 개수가 을목을 생하는데 초기인 을목이 정기 무토를 극하고요. 중기하고 정기인 개수하고 무토가 서로 무게합을 하기도 하거든요. 중기하고 정기가 합을 하는 건 유일하게 진토밖에 없어요. 진토가 참 복잡합니다. 이 진토가 양력으로 치면요, 시기상 4월 초에서 5월 초에 해당되죠. 추위가 한풀 꺾이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잘 활착할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식목일을 4월 5일로 두는 거예요. 이게 딱 진월이잖아요. 진토가 시작되는 월인 거죠.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이 진월에 뭘 했냐? 모내기를 했죠. 그러면서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로 보면요, 이것도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진토가 어떤 시간이냐? 회사 출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 밖에 나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사이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진토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물상론적으로 이 젖은 땅에서부터 생명이 자란다. 그런 물상론적인 상징을 두는 건데 어쨌든 만물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이런 시점이 진토지 않냐. 그래서 이 진토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둔월법, 둔시법 이게 어떻게 보면 연주하고 월주 그리고 일주하고 시주라고 하는 이 시공간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 진토도 그냥 12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둔월법, 둔시법의 기준이 진토다 보니까 진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간에 따라서 월주가 달라진다 였잖아요. 이 둔월법이라고 할 때 한자로 둔이 뭐냐, 이게 글자가 옮겨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월주하고 시주가 움직이는 법칙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간이 간목이면 월주가 구성되는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간 간목하고 첫 번째 연간 간목하고 합화하는 오행이 뭘까요? 간목은 갑기, 합화, 토를 합니다. 그래서 토오행이 되겠죠? 연간 간목이 합화되면 어떤 오행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토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오행 중에 양간이 뭐냐 라고 하면 천간에서는 무토죠? 그러면 제가 아까 기준이 진토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진토 위에 무토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연간이 간목이잖아요. 월주가 만약에 진월에 태어나면 월주가 무진월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미지로 가지고 왔는데 연간이 간목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에 의해서 진월에 태어나는 경우 월간이 무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진이라고 하는 육식갑자 차순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알잖아요. 기사가 오죠. 만약에 연간이 간목인 사람이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월간이 기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또 4월이 아니고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무토 다음에 기토 다음에는 경금이잖아요. 그러면 경호가 되겠죠? 그 다음엔 또 신미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육식갑자 차순을 이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연간이 간목인 경우 제가 첫 번째 공식이 뭐냐, 간목하고 간목이 합화되는 오행이 뭐냐 이걸 보면 얘는 갑기 합화토니까 토오행이었잖아요. 그러면 토오행의 양간이 무토죠. 그래서 무조건 무진월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연간이 간목인 사람이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무진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묘월이 되는 거죠. 왜? 정묘월 다음에는 무진월이니까. 이 육식가자 차순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연간이 간목인 사람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병인월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미지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연간이 간목인 사람이 진월에 태어났다면 아까 무진월이었고, 연간이 간목인 사람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병인월이고요. 연간이 간목인 사람이 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축월로밖에 구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파이님들이 제가 이 영상 댓글란에 이 이미지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 요걸 한번 쭉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이 을목인 경우에는 만약에 진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경진월이 기준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연간이 을목이다 라고 한다면 을목이 천간에서 합화가 되면 무슨 오행이 되죠? 을경 합화 금이니까 금오행이죠. 그러면 금오행의 양간이 뭐죠? 양간은 경금이죠. 그래서 진토가 기준이 돼서 진월에 태어났다고 하면 경진월이 되는 거예요. 연간이 을목일 경우.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연간이 병화다라고 하면 병화하고 천간에서 합화되는 게 뭐죠? 병신합화수죠. 그러면 이 수오행의 양간은 임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연간이 병화인 사람이 진월에 태어났다면 임진월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연간이 병화인 사람이 진월에 태어나면 임진월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진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간이 무엇이냐에 따라 월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배운 거예요. 이걸 둔월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둔시법은 뭐냐? 똑같이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주가 구성되는 법칙이 둔시법이겠죠? 똑같습니다. 둔월법하고 둔시법이 똑같습니다. 뭔 소리냐? 자, 간목 일간이에요. 간목이 천간에서 합화가 되면 뭐가 되죠? 간목은 갑기 합화 토가 되니까 토오행이 되죠? 그럼 토오행의 양간이 뭐죠? 무토죠. 제가 기준이 진토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진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시에 태어나면. 재밌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만약에 일간이 을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뭐가 될까요?
볼게요. 천간, 을목은 합화가 되면 어떤 오행이 되죠? 을경합화금이니까 금오행이 되겠죠? 그러면 진토가 기준이니까 금의 양간인 경금이 진토하고 합쳐져서 경진시가 됩니다. 경진시. 그러면 60갑자 차순을 볼게요. 진시에 태어나면 경진시가 돼요. 만약에 사시에 태어나면 신사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진시가 아니고 묘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기묘시가 될 거고요.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무인시가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축시에 태어난 경우에는 정축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자시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병자시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을목인 경우에 제가 구성될 수 있는 시주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경진, 기묘, 무인, 정축, 병자. 똑같죠? 아까랑 그 공식이.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월주는 임목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시주는 자수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월두법, 둔월법, 둔시법에 의거해서 진토 위에 간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토가 기준이라 하더라도 월주 같은 경우는 임목부터 시작을 하고요. 시주 같은 경우는 자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진짜 사주하고 가짜 사주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또 문제를 낼까요? 자, 일간이 간목인데요. 1번 사주는 무진시로 돼 있고 2번 사주는 병진시로 돼 있습니다. 뭐가 가짜 사주일까요? 일간이 간목이면 간목이 천간에서 합화가 되면 뭐로 바뀌죠? 갑기합화토니까 토오행이죠. 토오행의 양간은 무토고요. 그러면 진토가 기준이 되니까 무진시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사주는 1번이고요. 가짜 사주는 2번입니다. 쉽죠? 사실 이 둔월법하고 둔시법이 공식이 같아서 연간이 간목일 경우에는 이렇게 병인월부터 쭉쭉쭉쭉 옵니다. 그런데 일간이 간목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갑니다. 이 병인, 정묘, 무진 이 순서가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병인, 정묘, 무진 똑같죠? 네, 똑같아요. 대신에 위에 거 간목은 연간이 간목일 때라서 인월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래 거는 일간이 간목이라서 자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60갑자 차수는 매번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그 태초의 여번이라고 하는데요. 사주의 그 간지가 최초로 시작됐을 때 어떤 사주부터 시작이 됐을까? 어떤 연도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거는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입니다. 이거는 그 삼명통이라고 하는 고서에 써 있는 거예요. 태초의 사주는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부터 비롯됐다. 라고 하는데 이상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월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월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인월이 되면 이게 이제 입춘이 되다 보니까 이때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지의 시작은 인월이거든요. 근데 태초의 력원을 보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1년의 시작을 자월로 봤을 건데 언젠가 시간이 바뀌면서 지금처럼 새해의 시작을 현재처럼 인월로 보게 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초의 갑년에는 자월부터 새해 시작으로 봤는데 언제부터인지 지금처럼 새해 시작을 인월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주 명리학자들 중에서도 새해 시작을 자월로 보느냐 또는 인월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는데 저는 인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입춘이 되는 2월 3일이나 4일이나 5일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문데 2월 3일이나 4일 그 절입 시간에 따라서 새해가 바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오늘 제가 둔월법하고 둔시법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둔월법하고 둔시법은 사실 제가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식이 있고 나서 사주 간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주 명리학이 간지로 체계화되면서 후대에 발견된 일종의 패턴 이게 자연스럽게 공식으로 굳어진 게 둔월법하고 둔시법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주는 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아까 갑일은 갑자시로 시작해서 을해시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을일이 시작이 되면 을일은 병자시로 시작해서요 정해시로 끝납니다. 그리고 병일은 무자시로 시작해서요 기해시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게 갑일은 갑자시로 시작을 했고 을일은 병자시로 시작했고 병일은 무자시로 시작을 했죠. 요거 제가 이렇게 좀 표기를 할게요. 노랗게. 그러면 규칙이 보이죠? 갑, 병, 무. 계속 해볼까요? 정일은 그러면 뭐로 시작할까요? 경자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해시에서 끝납니다. 요것도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규칙들이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머릿속에 넣는다 그러면 간목하고 기토가 서로 합을 하니까 사실 이 간목
공식이 연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기토하고요 서로 둔월법, 둔시법 공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을목하고요 경금도 둔월법, 둔시법 공식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 합하는 것들끼리는 시조가 똑같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병화하고 신금이 합을 하잖아요. 병화가 일간일 때는 시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부자시부터 기해시까지 갑니다. 그런데 신금이 똑같이 일간이 되면 시주가 어떻게 되냐? 무자시부터 기해시까지 갑니다. 똑같죠? 병화하고 신금이. 그러니까 천간에서 합하는 것들은 서로 구성되는 법칙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갑기는 갑자부터 시작하고요. 을경은 병자부터 시작하고, 병신은 무자부터 시작하고, 정임은 경자부터 시작하고, 무게는 임자부터 시작한다.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사실 둔월법, 둔시법을 내가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사조의 조합을 쉽게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길게 둔월법하고 둔시법 이걸 통해서 진짜 사조하고 가짜 사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후대에 발견된 일종의 패턴인 거지 이 공식에 따라서 사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거를 좀 배우면 나중에 사조를 좀 조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특이한 사조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조를 보면서 용신을 찾기가 어려울 때 만약에 글자가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용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사조를 보는 눈이 좀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둔월법과 둔시법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사조를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경우의 수를 내가 따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짧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날 저녁 7시 30분부터요. 제가 심화반 강의를 개강하게 됐습니다. 총 12강이고요. 심화반 강의는 신사라고 10연성을 다룰 예정이에요. 중점적으로. 그리고 학업과 입시, 건강과 장수, 전공과 직업 이런 강론별 이야기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사주명리학을 오래 공부했는데 통변을 할 때 물론 사주의 그 간지를 보고 음양오행 그리고 십성에 따른 어떤 성격이나 기질, 특성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용신과 희신을 구하면 이 사주가 언제 유리하고 불리한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통변의 디테일로 들어가는 건 저는 12연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12연성이 개인적으로는 사주 이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연성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음양오행과 생극제화와 이런 모든 이론들이 하나로 깨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 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심화반 강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화반 강의 첫 강의는요. 심화반 첫 강은 제가 공개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 댓글란에 제가 공개 강의 들으실 수 있는 그 링크를 공유해드릴 카톡방, 단톡방 링크를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거기 들어와 계시면 제가 10월 21일 화요일날 저녁에 공개 강의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초맹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